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6월 4일입니다. 6월 4일. 6월 4일이면은 중국 같은 경우 지난 1989년 6월 4일 제2차 천안문 사태가 난 3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아침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아주 이례적으로 보면은 9.19 남북 군사 합의 파기 가능성을 다 들먹이면서 보면은 개성공단도 완전 철거할 수 있다라는 으름장을 놓는 담화를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관심을 끄는 것은 세 가지 정도가 관심을 끌어요. 첫째, 보면은 포인트가 세 가지죠. 그동안 김여정이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김여정 개인 담화입니다. 3월 3일에 한번 발표했고 3월 22일에 또 2차 발표했고 오늘 6월 4일 3차 발표가 있었는데 세 번째. 그동안은 보면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한 것에 반해서 오늘 6월 4일자는 노동신문, 노동당 기관지죠. 노동신문. 북한에서 전 주민들이 다 본다는 노동신문을 통해서 담화를 발표했다는 것이 관전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갑작스럽게 자신들은 수십 차례 미사일 발사, 방사포 발사 해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훈련 하나 갖고도 까탈을 잡았던 그들이 갑자기 9.19 군사합의, 문재인 대통령으로 봐서는 대단한 업적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 갖다가 들먹이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윽박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보니까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고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라 라고 이제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초 이제 김여정이 오늘 이와 같은 담화를 발표하게 된 계기는 지난 5월 31일 그러니까 닷새 전이죠. 닷새 전에 탈북민 단체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갖다가 했답니다. 그래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 카드 1,000개를 대형 풍선에 매달아서 북한에 날려보낸 것입니다. 그 대북전단의 이제 주 내용은 뭐냐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7기 4차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김정은이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을 하겠다라는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위선자 김정은 등등 문구를 실었다는 것인데 저는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김여정은 오늘 담화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단 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우리 100억 들여서 만든 거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또는 있으나 마나한 남북 군사 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 등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 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6.15 남북 공동선언 20도를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니 표현의 자유니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을 내다봐야 할 것이다. 또 김여정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남북 합의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객적은 호응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제 집 오물부터 똑바로 죄버리고 청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나는 못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구차하게 변명할 생각에 앞서 그 쓰레기들의 광대 노름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잡돌이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포인트 세 가지 중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아니라 북한 2,500만 주민들이 다 본다는 그 조선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담화를 발표한 것은 저희가 보면 얼마 전에 지난 4월 달이죠. 4월 달에 이제 김정은이 한 21일간 잠적하지 않았습니까?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5월 2일 날 처음에
뭐 순천 인비료 공장 그 사진을 내고 테이프 커팅하고 그 옆에 김여정이 있는 것이 보도되었죠. 그 21일간 잠적 중에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 한번 보도한 게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지난해 연말 12월에 있었던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김정은의 어떤 유고시 그 후계 구도를 갖다 김여정으로 한다 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노동신문에 김여정을 이런 식으로 잠깐 부각시키고 그야말로 남북관계에 대해서 김정은이나 할 법한 이야기를 갖다가 대신 턱턱하게 만든다는 것은 뭔가 김정은이 조금 뭔가 시원찮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김여정을 계속 소개하는 과정이다. 즉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북한 노동당, 북한 파워 엘리트 그룹에서 김정은의 유사시에 김여정으로 일단 섭정 단계를 거쳐서 뭐 최종적으로는 지금 11살짜리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또 11살짜리가 당장 지금 뭐 위원장 나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왕조시대도 아니고 왕조시대 같으면 4살짜리 황제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 소개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포인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 갖다가 내세운 것은 마침 지난 7기 4차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새로운 전략 무기 이 얘기 나왔을 때 저는 황태순 TV를 통해서 결국 조만간 6월 12일 언저리 6월 12일이면은 북한 김정은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싱가포르에서 보면은 자신들로 봐서는 세계적인 미국 정상회담을 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2년 사이에 작년 초에 있었던 하노이 합의에서 야말로 모든 것이 결렬되고 철저하게 1년 좀 4개월, 1년 2개월째 철저한 미국의 외면 속에서 고립, 특히 이제 코로나, 코비드19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침체해 가는 가운데 결국 그 돌파구를 갖다가 긴장 조성을 위해서 SLBM이나 MIRV, 그러니까 다탄도 미사일이죠. 이걸 발사할 것이다.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황태순 TV에서 소개해드렸죠. 어제 며칠 전에 그레이엄 앨리슨 그 예정된 전쟁의 저자이자 예전에 클린턴 정부나 그 전에 레이건 정부에서 국방 차관보를 맡았고 다음에 현재도 국방부 미 국방장관 국무장관 그리고 미 CIA 국장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그레이엄 앨리슨이 이런 얘기했죠. 만약에 김정은이 ICBM을 발사한다면 트럼프는 단 한 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북한 ICBM 발사 기지를 갖다 폭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어제 그제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 그거 했죠. 보면 G7 기존에 이번에 이제 의장국이 G7 의장국이 미국인데 G7 회의에 소련, 러시아죠. 러시아, 인도 그리고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를 갖다가 애매해요. 뭐 옵서버로 참가시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G7을 G11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지는 불무명합니다만은 뭐 유럽은 반대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또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참 눈치 없게 중국 눈치도 별로 안 보고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좋지만은 브라질도 하나 끼워 넣어 주시죠. 라고 중국의 심기를 굉장히 거스르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5월 31일 있었던 뭐 늘 있었던 거죠. 뭐 어제 오늘 일입니까? 우리 대북 탈북민 단체들이 계속 북한의 해방을 위해서 그와 같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그걸 핑계 삼아서 9.19 군사합의 파기하겠다는 식으로 긴장을 고조하면서 트럼프의 조금 고개를 갖다 돌렸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5월 20일이죠. 5월 20일 대한민국 통일부는 5.24 조치가 사실상 실효되었다 라고 얘기했고 또 대한민국의 굉장한 숨은 실력자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창비와의 그 대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조금 어그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보면 독자적으로 남북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서 일을 만들고 밀고 나갈 것이다 라고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또 어제 그제 보도가 되었죠. 대한민국 통일부,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초안을 갖다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이 남북교류협력법을 바꾸겠다. 그 핵심 요지는 뭐냐니까 북한이 한국 내지는 북한 내지는 제3국에서 공동으로 보면 영업을 갖다가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트겠다. 즉 뭐냐니까 현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북한을 제재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에게 돈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식의 굉장히 보면은 북한에게는 좀 고개를 숙이는 저자세의 그런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거 있죠. 등롱망촉이라고 우리가 한번 굽히고 들어가면 북한은 더 우리를 세게 줘줍니다. 야, 그거 갖고 안 돼. 너 계속 보면 자기들이 봐서 절대 존엄, 최고 존엄인 김정은을 갖다가 무슨 이렇게 저렇게 욕하는 이 대북전단 살포를 갖다가 법을 만들어서라도 확실하게 금지해. 안 그러면 알지. 라고 윽박지르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또 우리 알 수가 있죠. 결국 우리 이 탈북민들 이 중심이 되어서 그 보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씨 등 이런 분들이 집요하게 해왔던 북한의 전단 즉 삐라 보내기가 북한으로 봐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아프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결국 오늘 아침에도 마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이 지금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장마당 즉 이 시장이라고 그러죠. 시장 마켓 자본주의의 색채가 농후한 시장과 또 북한의 이른바 통제경제 계획경제 이 사이의 간극 갭을 메우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 존립의 어떤 심대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하는 보도가 오늘 오전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나왔습니다만은 결국 현재 한 400개 가까운 장마당에서 실제 지금 현재 2,500만 북한 주민 중에 한 500만 명 가까이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물론 그들은 인터넷은 안 됩니다. 인트라넷 내부적 어쨌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탈북민 단체에서 계속 보내고 있는 각종 CD라든가 그다음에 요만한 USB라든가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북한의 시장을 갖다 점점점 키우고 있고 북한의 시장이 커가면 커갈수록 계획경제, 통제경제로 북한을 갖다가 전제주의적 통치를 하고 있는 김정은으로 봐서는 자기 어떻게 통치의 위협 요인으로 자란다는 것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는 190석 범여권 190석을 차지한 이른바 진보 좌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 무슨 당장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 최고 존엄을 갖다 욕보이고 어떻게 보면 평양 시민을 뺀 한 2,200만 일반 주민들의 마음을 흔드는 그와 같은 대북전단 살포를 갖다가 철저하게 좀 막아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즉 오늘 아침 6월 4일 노동신문에 게재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보고 이와 같이 세 가지 즉 이제는 보면 이 김정은 체제도 이제 김여정을 갖다가 계속 북한 주민들에게 소개하면서 친숙하게 만들려는 뭔가 하여튼 중간 단계 그러니까 김정은에서 11살짜리 아들로 가는 저 중간 단계로서의 고모 즉 김여정의 어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이번에 트럼프의 대중 봉쇄 이른바 미중 신냉전 하에서 중국엔 굉장히 유효한 지렛대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갖다가 만천하에 보이는 것이다. 셋째 그리고 결국 대한민국 지금 문재인 정부는 뭔지 모르겠으나 저 북한 김정은에게 이리저리 이른바 멱살 뒤에 뒷덜미를 잡힌 채 끌리는 가운데 이제는 내정 간섭 우리 대한민국의 입법에까지도 김여정이 관여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것은 결국 사상전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6월 4일 오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